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은 변호사님 모시고 시사정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어떻게 보면 좀 거친 언행이랄까 이런 것으로 야기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급기야 재선 의원 16명이 집단 성명을 내는 사태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 하면은 대개 국회 상임위에 가서는 간사를 맡고 네. 당에서는 허리 역할을 하는 그렇죠. 사람들입니다. 아마 재선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16명이 이렇게 성명을 내는 사태로까지 비화됐어요. 네. 지금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런 참 실망스러운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것은 어떤 국민의힘이 좋다,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죠.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어떤 포괄적인 상대방을 무시하고 소수를 무시하고 그다음 민생은 도외시한 이런 정치를 갈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뜻에서 국민의힘을 갖다가 지지하는 거지.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라기보다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것을 갖다가 희망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준석 사실 대표도 있죠. 사실 여의도 정치를 겪어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지역구에서 한 번도 당선도 못 되고 영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3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 떨어지고, 그 다음 또 36세 약관에 우리나라는 아무리 그래도 조금 나이가 있어야 사람 경륜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대통령도 40세 이상으로 헌법에서 못 박아 놓은 게 어느 정도 경륜은 필요하다. 나라 정치는 천재가 이끄는 게 아니고 경륜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네.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선택하는 건데, 사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국민의힘 경선할 때 대표, 네. 고 교수님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확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그 얼굴인 게 계속 나올 때 국민들이 식상해하지 않겠는가. 그 대표를 갖다가 우리가 좀 참신한 얼굴로 바뀌기를 원한 것도 결국은 국민의힘의 어떤 흡인력, 중도층, 그걸 바라고 새로운 인물을 요구한 거지.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막 싸움꾼 같은 대표가 나서서 국민의힘을 갖다가 혼돈의 와중에 빠뜨려 놓으라고 지금 참신한 게 아니죠.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대표를 한 게 아닌데,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대표는 지금 대선이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예, 대선 그러니까 대선을 관리하는 관리형 대표다. 예. 본인이 두드러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본인은 하나의 미랄이 되는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내년 대선까지 국민의힘을 이끌고 나가야지. 본인이 무슨 자꾸 드러나서 화제의 중심에 있고 이렇게 하려면은 한다고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내년 대선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참 이 중도층의 흡인력이라든가 이걸 기대를 많이 했죠. 그렇죠. 특히 젊은 층이. 그러니까 젊은 층이 2030이 사실 이게 결국 4.7 재보선에서 2030이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을 밀은 게 아니냐.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참신한 인물이 나올 때 흡인력이 있다. 2030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표가 된다. 그러면 2030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국 이준석 대표라고 봤어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될 때 우리가 희망을 많이 걸었죠. 기대를 많이 했죠. 기대를 많이 걸었죠. 이준석 대표가 근데 그 이후에 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있죠. 본인이 당의 중심이 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당의 중심은 맞아요. 근데 그 중심이 어떤 관리의 중심이 돼야지. 예. 어떤 진짜로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국민의힘의 모든 힘을 장악한 대표 이게 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연을 하려고 그래. 주연을 하려고 감독만 그러면. 하면 되는데. 지금은 있죠. 뭐니 해도 내년 대선 후보가 주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당 대표는 진짜 좋은 조연이 돼야 됩니다. 그 주연을 더욱 빛나게 하고 어떤 조연은 있죠. 영화를 봐도 주연이 아주 성공적으로 연기를 잘하게 돼서 그 영화를 성공시키는 반면에 어떤 조연은 잘못해가지고 그 영화의 흥행을 참패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조연을 진짜 잘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예, 그런 한 사람이 사람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히려 자기를 예. 내려놓을수록 조연이 빛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영화 네. 딱 그 상영이 시작되면.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자꾸 주연이 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지금 재선 16명이 보면 당의 중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허리고 이 사람들이 뭐 3선 이상 되면 이제 상임위 위원장하고 뭐 이러는 건데 여기 16명이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윤석열 캠프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16명이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16명이 이 이준석 대표 어떤 그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뭐 당이 혼란에 빠진 건 별 문제 아닌데 내년 대선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그리고 또 3선 이상이 해버리면 너무 중진들이 해버리면 그렇죠. 예. 이준석 대표가 또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꼰대들이 나를 견제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선들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앞으로의 그 대선 후보와 이 그 당 대표의 관계를 갖다가 조율해가지고 좀 위상 정리를 해줄 것 같고요. 오늘 그분들이 한 말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헌 당규에도 없는 토론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예. 그건 당헌에 없어요. 당규에도 없고. 그런데 그게 제일 문제되는 게 결국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최재형 원장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분은 법조인이고 어떤 절차를 중요시하는 분들인데 예. 아니 아무리 당 대표지만은 저번에 당 그 대변인 배틀로 좀 재미를 보긴 봤지만은 이거는 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절차 대선 후보 뽑는 절차는 당은 당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런데 당 대표가 어떤 조삼모사식으로 갑자기 아이디어를 예. 자기 아이디어를 한번 꺼내가지고 갑자기 경선 준비위원회 말하자면 아직 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안 했는데 거기서 뭘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후보들 토론하자 그러면 이건 김 빠진 맥주 아닙니까? 그리고 23일 날 선관위가 구성되니까 그 이전에 뭐 꼭 18일 날 할 이유가 그러니까 할 없잖아. 필요는 없죠. 예. 아니 그리고 준비도 안 됐을 거고요 아직.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16명 재선 의원들이 좀 당헌 당규에 의해서 이 당을 움직이자. 어떻게 네.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말인데 마치 저는 오늘 이 성명을 보고 이준석 대표가 싸우려는 문재인 정부하고 비슷해진다. 추미애 이런 사람들하고 절차 무시하고 자기들 필요하면 뭐 절차고 뭐고 없이 힘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당을 주무르듯이 이게 우리가 제일 지금 반대하고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이준석 대표 하는 행동을 보면은 당헌 당규가 뭐 필요 있냐 내 당 대표가 하겠다 하는 거지.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런 민주적인 절차, 네.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정권을 갖다가 바꾸자는 건데 이준석 대표 물론 본인의 진심은 그게 아니겠지만 밖으로 나타난 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 행동이 우리가 바꾸자 하는 정권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 16명의 그 뜻을 그 중에 3명이 윤석열 캠프에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 폄하하고 또 이러지 말고 16명이 충심을 가지고 하는 걸로 보고 빨리 경선 준비위원회 토론하겠다는 거 철회하고 좀 협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예.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예. 이렇게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면은 정말 앞으로 대선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적 실망이 커진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주까지 쫓아가서 휴가 중인 이준석 대표를 만나가지고 좀 나름대로 절충안을 마련을 하기는 한 모양이에요. 네. 왜 이준석 대표고 두 분이 마련한 절충안은
그럼 13명이 토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 정견 발표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토론을 하기로 이미 경준위에서 결정했는데 또 바꿔버리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뭐냐 이렇게 나오고 예, 예. 또 이 최고위원 중에도 조수진, 김재원 예. 이런 최고위원들은 이건 원칙의 문제이다. 그렇죠. 예. 뭘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손질하는 게 아니고 원칙으로 경준위가 없는 권한을 지금 행사하려고 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얘기하는 중에 뭐 탄핵이란 말이 네. 나오니까 그걸 또 말꼬리 잡아갖고 이제 싸움이 격화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하든가 뭐 이렇게 하자는 거고 또 후보들 간에도 지금 이준석하고 잘 케미가 맞는 사람이 유승민하고 홍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어떻게든 뭐 윤석열이라든가 그러니까 최재형을 눌러야 되니까. 아, 왜 대표 말을 안 듣냐? 당에서 하자고만 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야지 이런 이야기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광주 일정을 미리 잡아놨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토론회 자체도 7분이 개인한테 주어진대. 7분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 일정까지 다 포기해야 할 판이고 말 한마디 상의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통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윤석열 대표도 만일에 네. 당헌 당규에서 경준위에 무슨 이런 그 일정을 치르도록 한 게 규정돼 있다 그러면 준비를 했을 거고. 당연히 했겠죠. 그다음 뭐 광주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전부 다음으로 연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뭐 불효불급한 막 그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아무런 그 당규 당헌에 없는 걸 갖다가 경준위에서 마치 경준위가 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되기 전까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 당연히 거부하죠. 우리 아파트 재건축 보면요.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있고요. 추진위원회. 그거는 순전히 이 조합총회하고 그 조합이 구성되기 전까지 예. 그 밑받침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죠. 우리 아파트가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긴 게 그 준비위원회 했던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자리인 줄 알고 그렇죠. 지금 그 조합장하고를 엄청나게 견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됩니다. 네. 지금 똑같아요.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준비 다 해준 거 아니냐. 그 지금 똑같이. 그 사실 그 아파트에서 조합총회를 열고 하는 건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거든요. 예. 그게 권한이 있는데 준비위원회가 자꾸 그 감난해라 배나라 이런 식으로 개입을 자꾸 하면은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고 예, 거기에 그렇게 승복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룰대로 하면 내분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 룰인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고 예. 뭐 젊은 대표니까 일정 부분 뭐 그냥 이해는 한다고 하더라도 좀 과하거든요. 예, 지금 과하죠. 특히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뭔가 좀 폄하를 하고 이렇게 물어뜯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서병수 경준위원장도 나도 좀 스포트라이트를 이 기회에 받아야겠다. 그래갖고 둘이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노론 소론 뭐 남인 서인 뭐 갈리듯이 예. 이게 지금 합종 연행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준석 대표라든가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의원들 당원들은 있죠. 이게 지금 눈앞에 목표를 가지고 무슨 이권 가지고 다투지 말고 좀 멀리 내다봐라. 그리고 그것이 다툴 만한 무슨 사안이 된다면 모르지만 요만한 거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냥 그럼 뭐 하지 맙시다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구성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언제 토론을 하고 그게 일정을 딱딱딱 정해서 후보들 또 거기 참모들 그러니까 후보들 불러가지고 딱 일정만 하면 거기 되죠. 정말 본부장들 있잖아요. 불러서 서로 논의해갖고 딱 정해서 이렇게 나가면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토론회를 만들고 어디 봉사한다고 가서 또 카메라 찍고 이러려다가 보니까 이게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준이라든가 이걸 무슨 대단한 권한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그냥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하여튼 조금만 권한만 줘도 있죠.
이걸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는 바람에 모든 지금 잡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잡음이 또 하나 크게 터진 게 그 쪽방촌 봉사 아닙니까? 네, 예. 아니 지금 특히 윤석열, 최재형 후보 등 이번에 정치에 새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캠프 구성하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쪽방촌 그 물나르고 뭐 하는 거 가자고 갑자기 소집을 해갖고 그때 이제 몇 명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예. 최재형, 뭐 홍준표, 원희룡. 예. 그러니까 이거 지도부 패싱 아니냐. 거기서부터 이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이제 말폭탄들을 터뜨리기 시작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준석 대표가 있죠. 뭐 하버드 나오고 뭐 했는지 몰라도 있죠. 정치에서는 좀 열등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만일 이준석 대표가 한 5선, 6선 의원이 대표를 한다. 예. 그러면 이 지금 좀 전에 말한 대로 뭐 쪽방촌 봉사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 저 사람도 왜 그러지 하고 말 걸 마치 뭐 큰 걸 뭐 잘못한 것처럼 내 권한을 내 권위를 무시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열등감의 표현이다. 내가 정치 구력이라 그럽시다. 짧고 예? 정치 어리고. 경력이 얕고 적고 뭐 어리고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나?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표나 지금 전 총장이나 지금 이준석 대표 뭐 무시하고 할 지금 대제도 안 그렇죠. 되고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난번 치맥 회동 때 분위기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준석 대표가 좀 이 정치에 대한 열등감 빨리 좀 적고 내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유력 대선 후보가 나한테 협조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들 뭘 도와줄 것인가. 예, 그렇게 해요. 서포트 예. 리더십이 시야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있죠. 이준석 대표도 나중에 큰 정치인이 됩니다. 어려워. 본인이 지금 대표 맡고 다음에 대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른다. 이게 해 내 존재감을 확실히 국민의힘을 심어놓자. 그래서 내가한테 말 안 듣는 사람 대역 죄인처럼 대하고 이런 거는 있죠. 이건 조그마한 정치. 예? 좀팽이 정치의 표상이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고 교수님도 말씀하신 내가 대선 후보를 어떻게 도와가지고 정권 교체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될까? 그 생각만 하라. 우리는 지금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1야당이 예. 뭐 제1야당이든 어느 야당이든 야당이 존재하는 게 뭡니까? 정부와 이 정권을 견제하라고 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정권을 찾아오는 그렇죠. 거. 이게 존재 목표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된 뒤에 당내 사람들하고는 열심히 싸우고. 근데 문재인이든 뭐 송영길이든 가서 송영길하고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손잡고 그냥 짝짝꿍하는 것은 잘하는데 단 한 번 공격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백신의 수급 난리에다가 이 한미 연합훈련도 그렇죠. 이 신용만 내는 쪽으로 쪼그라들었고 김여정 하명 때문에 제일 큰 또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이고 드루킹 사건이고 뭐 그냥 현안들이 줄줄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공중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중전을 하고 또 실무적으로는 경선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흥미롭게 할 건가 선관위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궁리하고 뭐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사람 잘 지내면 중도층이 우리를 갖다가 옛날에 그 여당 발목만 잡는 야당이 아니네 하면서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지도 국민이 원하는 건 있죠. 무조건 발목 잡는 걸 갖다가 싫어한 거지. 그렇죠. 아니 비판할 거 비판하고 지금 그 언론중재법은 사실 세계 신문협회에서도 있죠. 우리나라 그 기자들 그 6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언론 6개 단체 힘을 합쳐서 우리 지금 싸우자 할 정도고요. 전 언론 단체 언론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건 심지어 저희들이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연 친여 언론 기자협회고 뭐고 다 일어났어요. 방심위를 접수한 민원연도 지금 예. 이건 아니다.
정의당까지도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하고. 하고. 근데 이거 국민의힘만 조용해요. 참 이해가 안 그래서 가. 이거는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고 교수님하고 이 자리에 토론을 했지만은 언론중재법이란 거 있죠. 이건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솔직히 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세우는 뭐 간판이야 현란하죠. 그 가짜 뉴스로 피해받는 가짜 뉴스란 걸 누가 판단합니까? 예? 가짜 뉴스란 거는 아무도 판단 못해요. 가짜 뉴스가 잘못됐으면 나중에 그 올바른 정책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는 게 정치 목이지. 예. 아니 나한테 시비 거는 언론, 내 말이 틀렸다는 언론을 제거하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네. 정치라는 거는 어떤 그 나한테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언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혀 얼토당토 않다면은 그걸 갖다가 입증을 해줘야 돼, 국민들한테.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언론중재법이. 그렇죠. 그거는 결국 독재로 가는 거거든요. 독재로 가는 것은 지금 대선 앞두고 제갈 야당 물리고. 같은 완전히 언론을 제갈 물리기 때문에 예. 아주 치명적입니다. 야당.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게 얼마나 언론중재법이 내년 대선에 있죠. 이준석 대표가 뭐 언론에 피해본 게 있나? 하여튼 내년 대선에 얼마나 이게 예? 진짜 중차대한 관건이 되는지를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투쟁에 나가야 됩니다. 이준석 언론중재법. 대표는 지금 언론 때문에 큰 거 아닙니까? 무슨 하버드 그렇죠. 대학 나왔다 어쨌다 해갖고 언론에서 그렇게 띄워주고 종편에 나가고. 종편에 맨날 나오게 해갖고 지금 대표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걱정인 것은 다음 주 19일에 느닷없이 한 번도 안 열렸던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을 청와대에서 열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대표, 뭐 이준석 대표 또 다른 타당 대표들이 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범위를 지금 논의 중이라니까 거기 가서 또 깜빡수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송영길 대표하고 7월 21일인가요? 했다가 거기서 재난지원금 예. 100% 주기로 해서 또 난리가 났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도와주는 거죠. 오늘도 요 지지율이 한 5%또 빠져버렸더라고. 아주 급락을 했어요. 최근에 워낙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짊어져야 할 짐을 우리 같이 해결합시다. 이건 민생 문제입니다. 하면서 얽어매고. 책임 전가네요. 그러니까 책임을 공동 책임지. 그러니까 책임 전가죠. 그런 과정에서 이 언론중재법은 하도 지금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득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거 선물로 당근으로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언론중재법에 우리가 양보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이 제할 뭐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이런 거 다 엮어가지고 합의문 딱 내갖고 여야 합의했습니다 하면 다음에 공격도 못해. 지난번 그렇죠. 재난지원금 100%도 윤희숙 의원이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공격해야 할 우리는 선별적 지원,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 왔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한테 주택해. 근데 그 보편적 복지 동의해 버렸으니까 대선 때 공격할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는 거기에 깜빡하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그런 그 청와대나 여당의 정치 청약에 과감하게 맞서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으면 있죠. 아예 못 가겠다 해야 돼요. 오히려 그 지금 그 명분은 좋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지금 그 백신 문제라든가 그다음 한미 연합훈련이라든가 여기 대통령 사과를 먼저 해라. 우리도 이제 그런 조건을 내거는 거죠. 도저히 수용 못할 조건들을 그래가지고 먼저 언론중재법 그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세계신문협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라. 그래야지 내가 영수회담 아니고 뭐 무슨 회담이라 그랬습니까? 여야정 협의체라고. 협의체에 나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당신들 거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있죠. 제1야당으로서 대선을 앞두고 붙을 거 붙어야 되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죠. 어떤 즐기는 것 같아요. 당 대표라는 이 제1야당 대표가 뭐 국가의전서열 몇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때까지 진짜 국회의원도 못 해봤는데 대통령하고 딱 가서 맞짱 뜨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가서 그 사진 탁 찍고 나오고 식사하고 이런 건데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아까 이준석 대표가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 했지만은 자꾸 그 하는 행동이 어떤 진짜 정치를 하기보다는 어떤 즐기는
당 대표의 막강한 권한, 그다음 여러 가지 의전을 이때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의전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상대방이 던져준 미끼를 덥석덥석 물면은 그 반면에 반비례해서 국민의힘에 자꾸 힘은 자꾸 잃어간다. 그래서 저는 그 뭐 협의체인가 거기에 가는 건 좋지만은 제1야당으로서 어떤 챙길 건 챙기고 가더라도 가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여야가 대화를 하고 또 영수회담을 든 뭐 대표 회동이든 좋아요. 한다는 것 자체를 뭐 반대할 이유는 그렇죠. 없는데 지금까지 일방적인 독주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 다 바꾸고. 입법 행포를 벌여왔어요. 예. 그리고 국회 상임위도 뭐 지난번에 타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자기들이 또 다 뒤집었잖아요. 일방적 독주를 해왔고 법사위도 지금 못 주겠다. 그러니까요. 또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내년 선거 끝나고 나면 뒤집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쐐기를 정확하니 그러니까요. 박아놓고 이 그동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말로만 협치한 데 대해서 유감이라도 표명을 하라.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또 건다나 대선 정부가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여기 때는 무슨 손잡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서 문재인 정권에 이런 정권 심판론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대선 주자들이 하면 서로 싸움이 되니까 예. 당에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 대표가 할 일은 안 하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재선 의원이나 저 원로들도 뭐 중진들도 하는 얘기가 엊그저께도 저 김태우 의원이라고 삼선 의원. 네. 대표가 대표 할 일은 안 하고 군기반장만 하고 있느냐 대선 후보도.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지금 대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뭐 본인이 나가지는 않고 뭐 지난 3월에 유승민 대구메일인가 뭐 예. 어디 유튜브에 나가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야겠다 뭐 하면서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승민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래서 거 그거는 아닙니까? 사실 그 대표 경선 때도 그 이야기 나왔었죠, 이미. 예. 근데 사람들이 설마 그러겠냐. 그 뭐 그랬는데 자꾸 그런 실수도 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가볍다는 느낌을 계속 주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 의원이나 지지자들 믿지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SNS 보니까요. 윤석열 대표가 처음 됐을 때는 지지하는 댓글이 많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준석 대표에 대해 디스하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도 안타깝고 네. 저도 이준석 대표가 잘 하기를 바랬던 입장에서는 야 이건 내가 참 잘못 봤구나 이런 생각도 저도 종편 방송 나갈 때 이준석 그 대표하고 같이 같은 패널로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 뭐 괜찮은 사람 아니냐 워낙 뭐 배경도 스펙도 좋고 그랬는데 아유 이번에 보니까 조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그 대표 경선 때 그런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라든가 당의 어떤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그렇죠. 낫겠다. 그래도 이준석이가 나름대로 하버드대도 나오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뭐 잘할 그런 걸로 거 생각했죠. 개인적인 그런 흠결이야 사람이 어떻게 100%다 만족하겠냐.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응원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표가 된 뒤에도 여러 차례 저는 뭐 우리 방송에서도 따라 경고성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하는 것을 보면은 있을수록 손해구나.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그 강하게 오죽하면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예.